사람은 복잡한 동물이지만 사실 단순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코미디언 한무를 보면서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봅니다. 또한 한무 아들과 재산, 한무 아내 김옥경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네요. 1979년 문화방송 청춘 만세로 데뷔한 한무는 이후 1980년대 원로 코미디언 넘버원 백남봉과 함께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립니다. 현재는 TV에 자주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잊혀졌지만 여전히 지방 무대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이기도 합니다. 한무의 친한 후배 개그맨인 엄영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코미디언들이 한 800명 중 방송하는 이들은 150명, 650명이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한무 선배님은 지난 40년 이상 줄기차게 무대에 섰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원로로서 아직도 정열적이고 무대가 끊기는 날이 없어요. 한무는 어린 시절 매우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한국 전쟁 때 가족들과 함께 월남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7남매의 대가족인데 한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기도 했죠. 아버지가 고구마를 구해 오셨는데 그것을 7등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 당신들의 배를 채운 거예요. 당시 제대로 먹는 사람들이 드문 시절이었죠. 이렇게 가난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낸 한무는 1979년 4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MBC 청춘 만세라는 프로그램으로 데뷔합니다. 예전이 지금보다 경쟁이 덜했던 것은 맞지만 당시 40살은 중늙은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늙은이 취급 혹은 어른 취급을 당하던 시기였죠. 그렇다고 한무의 코미디언 인생이 출발부터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한무는 코미디에서 대부분 파렴치한 역을 맡으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았고 1981년 드라마 수사반장에서도 실종신고가 된 멍청한 사나이 역을 맡습니다. 이런 파렴치한이나 멍청한 역할은 누구나 맡기 싫어하지만 드라마나 코미디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역할이고 40대의 늑다기 신입생 한무는 이런 역할로 초석을 다진 것이죠. 또한 한무는 자린고비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연예인 모임에서 어쩔 수 없이 술값을 낼 차례가 온 적이 있어요. 내가 식사를 대접한다니까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와서 곤란했어요. 후배인 김학래에게 카드 계산 되냐고 물은 뒤 신용카드 대신 마일리지 카드를 쥐어 보냈어요. 결국 밥값은 엄명수가 계산했어요. 선후배들과 술을 마시다 취기가 오르면 사람들에게 선심 쓰듯 10만 원씩 나눠줘요. 하지만 다음 날 술이 깨면 일일이 전화를 걸어 전부 돌려받아요. 코미디언 후배 이용식에게 부부 싸움을 시킨 적이 있어요. 이용식이 매번 술을 잘 사는 후배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술을 사지 않더라고요. 마침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용식 부인에게 인터폰으로 이용식이 무대 출연료를 빼돌리는 것 같다라고 제보했어요. 그날 밤 이용식 부부가 부부싸움을 엄청 했고 이용식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나는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죠. 다음 날 스케줄에 이용식이 지각을 했어요. 양쪽 목에 손톱 자국이 깊게 나 있더라고요. 한무의 자린고비 정신이 후배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을 뻔했네요. 한무의 절약 정신은 연예계에서 무척 유명합니다. 옷도 검소하게 입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죠. 그렇다면 한무는 돈을 어디에 쓰는 걸까요? 이에 엄영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무 선배님이 직계 형제들의 집을 다 마련해 줬어요. 반경 500m 내에 모두 모여 살아요. 한무는 자기 가족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난 평생 동안 100원을 벌면 50원을 저금했어요. 자식들에게 다른 것은 다 물려줘도 가난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노후에 대해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아요. 손 내민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자식들이 내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통신비, 기름값 등 다 내가 내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때까지 도와주고 싶어요. 만약 아들, 딸이 흥청망청 썼다면 난 절대 지원해주지 않을 거예요. 올바른 소비 습관을 기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남편은 아들이 원하는 걸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다 사줬으며, 내가 애를 낳고 남편과 떨어져 살던 적에 아들을 직접 키우며 밥을 안 먹거나 하면 동네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밥을 해 먹였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한무는 예전부터 아들은 끔찍히 위합니다. 남편은 아들이 원하는 걸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아들이 축구를 좋아한다 하면 축구화, 유니폼 등 다 해줬어요. 또 변덕이 심해 종목을 바꿔 탁구한다 그러면 탁구대도 설치해 줬어요. 농구 골대도 설치해 줬어요. 남편은 딸보다 아들 사랑이 유별났어요. 아내의 말과 함께 딸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원하셔서 그런지 내가 태어날 때 병원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의 한무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사실 병원에 안 간 이유는 아들 하나 더 낳았으면 했기 때문이에요. 한무 외에도 연예계에 짠돌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무, 서른도, 이덕화, 이상벽 등이 유명하죠. 이 네 사람 중 가장 지독한 짠돌이는 서른도예요. 전화비를 아끼려고 동료들에게 배터리가 떨어졌다며 휴대폰을 빌렸어요. 내가 서른도에게 휴대폰을 빌리려고 하자 건네받은 것은 배터리였어요. 그런데 한무는 특이하게 주변에 늘 사람들이 넘칩니다. 아마 인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박명수도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한무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한무 선생님이 저 신인 때 30만 원 빌려달라길래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우스개로 넘겼어요. 그런데 저 만날 때마다 어머님께 물어봤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외출하셨어요? 라고 그랬어요. 계속 그게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됐어요. 또한 엄영수와 유난히 친한 모습을 많이 보이며 농담도 자주 하는데요. 엄영수하고 나하고는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이혼 한 번 안 했어요. 엄영수는 이혼도 2번밖에 안 하고 이번에 하면 결혼 3번, 이혼 3번이에요. 누가 그러는데 엄영수는 팔자가 부인을 만나 100년애로 하려면 3번은 이혼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서 사는 분은 불가피하게 빨리 헤어져야 해요. 그 다음은 절대 안 헤어져요. 한무는 엄영수의 이혼과 재혼을 공식 석상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정도로 둘은 친하게 지내죠. 아마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이런 발언은 쉽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무는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왜 굳이 공개해야 해요? 둘 다 잘 먹여서 공부시키고 대학 나오면 됐죠. 물론 이것은 한무와 아내 김옥경의 선택이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들, 딸들을 일찍부터 경제적으로 자립시키지 못한 것이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기성세대들이 한무처럼 자식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도 뒷바라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좀 더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식들을 더 망치는 혹은 사회 일원으로의 자립을 늦추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식들의 자립이 늦어질수록 부모의 짐이 더 커지죠. 한 방송에서 한무는 자신의 속마음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박수홍이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한무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한무는 간섭도 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자기들끼리 살겠지라며 무뚝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불쑥 김한국이 한무 형님을 모신 지 40여 년이지만 방송을 처음 같이 해요.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부터 딸을 얼마나 사랑을 안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라며 폭로할 계획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한무는 후회해요. 아들,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밖에 모르더라고요 라고 밝혔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들바락이었던 거를 후회하는 한무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후회 없도록 가족 모두와 행복한 나날들 보내길 바라겠습니다.